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변화를 시작하는 수원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22년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교장 선생님과 만나 뵙고 또 학교도 둘러보니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지정되는 자공고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영상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영상 중간중간에 학교의 모습도 담아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를 잠깐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부임한 수원고등학교 교장 정종재입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로 19년을 일했고,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시교육청에 이제 전문직으로 장학사로 네.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 일을 했고, 2019년 9월 1일자로 제1고등학교 교감을 거쳐서 네. 학교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학교를 와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네.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의 역동적인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그들과 이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약간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점이 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2024년도 들어서 이제 수원고등학교가 개교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아직 뭐 동창회도 꾸려져 있지 않고, 네. 졸업생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바쁘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의 나이 15세가 되면은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과 같이 수원고등학교도 이제 그동안 쌓은 15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약하고 이렇게 확고부동한 전통도 수립하고 네.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이런 면에서 이제 개교 역사가 짧다는 것이 오히려 네. 더 새롭게 자유롭게 어떤 것을 수립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저희 이제 수원고등학교가 올해 9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된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 공립고에서 자공고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뭔가 학교가 한 단계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네. 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정말 명품 학교로서 도약의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뜻을 모으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의기투합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지속이 되었을 때 성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날마다 꿈을 꾸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을 네.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은 뭐 교장 교감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함부로 결정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뜻을 한 땀 한 땀 모아가는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 절차로 그렇죠. 이루어진 거군요. 네네. 그러면 언제부터 해서 저희가 이 자율형 공립고 공모 소식을 들은 것은 네. 이제 2023년 12월 한
20일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기획회의, 교직원 대표자 회의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이제 부장 선생님들의 회의체인데 네. 거기서 조심스럽게 아. 의사타진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자유형공립고에 과거에 근무해봤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네. 장점과 단점을 아. 선생님들 눈높이에서 설명도 듣고 네. 그렇게 해서 확정하는 거 아니니까 가수요 신청이니까 한번 네. 해보자. 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네.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투표를 한 것은 1월 한 16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전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네. 정말 객관적으로 좋은 점은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좀 불편한 점은 이러이러하다. 네.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교감쌤이랑 같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1대1 논의를 하고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네. 한 65% 찬성률로 네. 저희가 계획서를 네.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TF팀을 꾸려서 작성을 해서 네. 1월 25일경에 저희가 네. 제출하게 되었고 네. 2월 29일에 교육부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기쁘셨겠어요. 기획부터 차근차근 하셨었던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이제 자유형 공립고는 이제 기존의 공립고랑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기존의 이제 자유형 공립고는 우리 광주 관내에서는 광주 제1고, 광주고등학교, 상일여고 네. 이 세 곳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자유형 공립고 2.0으로 해서 기존의 자유형 공립고에다가 새로 신규 지정하는 학교로 저희 수안고하고 전남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유형 공립고하고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교장 공모제를 하는데 네. 뭐 교원 출신이 아니어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학교 밖 기관과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협력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도 네.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자체라든가 지역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과 협약을 해서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예산 지원 면에서 획기적으로 예산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제 기존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네. 이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응 투자 예산으로 해서 네. 연간 한 2억 가량을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의 자유형 공립고하고 이제 뭐 자유형 공립고 2.0하고 공통점이라면 학생 선발의 우선권이 있겠고 또 초빙교사제를 운영한다는 점, 이런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자유형 공립고의 2.0이라는 게 이렇게 새롭게 더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전의 자유형 공립고랑도 이제 다른 면들인 것 같은데요. 이전의 자유형 공립고와 말씀해주신 2.0 자유형 공립고랑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공립고등학교와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의 차이였는데 이전에 상일여고, 제1고, 광주고와 다른 2.0만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딱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죠. 이전 자본보다도 획기적으로 늘어난 네, 거군요. 그렇죠. 네. 뭐 5, 6천만 원 수준에서 2억 이상으로 네. 늘어나게 됐으니까요. 네. 이제 그 예산은 학교 시설이라든가 뭐 설비라든가 이런 데 교육 기자재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순전하게 네.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으로 오직 그 학생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만 투여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 지원에 의한 선발 이 네. 정도로만 운영이 됩니다만은 네. 자유로운공립고 2.0에서는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를 적정하게 네. 유지를 해준다는 이런 점도 세부적으로는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수안고를 든다면은 관내 지스트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켄텍이라든가 네. 이런 데와 함께 희망하는 학생들, 보다 심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를 네. 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실험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학 중에 특별하게 꾸려서 네.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진 거네요. 네, 이전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공립고랑. 네, 네. 2.0인 것이 되게 음,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자유로운 공립고로 변환이 된다라고 제가 뉴스로 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학년으로 일반고 그냥 공립고로 입학한 학생들도 혹시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학생들부터 혜택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혜택은 기존의 재학생들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 때는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부터 실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 재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큰 예산이 교육과정이나 교육 아이들 하는 데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2학년 학생들 올라갈 때도 교육과정이 좀 달라지게 되나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도 좀 이제 달라지는 면이 있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은 1학년은 국민 공통 네.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2와 고3은 100% 선택 과목으로 네.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상반기에 좀 꾸려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네. 수 있는 면들이겠네요. 네.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고민이 많은데요.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자공고로 변경되는 수험고에 지원을 하면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학업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고 나름대로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 자기가 이제 어떤 학과, 어떤 대학에 진학해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3여 년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소신, 그 주관이 뚜렷한 학생들이면 참 좋겠다. 이런 네. 희망을 비력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랜덤 배정이긴 하죠. 근데 자유로운 공립고는 본인이 이제 써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교육 과정을 많이들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랬을 때 혹시 이번에 바뀌는 자공고의 수원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분야를 좀 더 강조할 예정이다라는 예정이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이제 모든 일반고가 갖고 있는 이제 고민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 점은 학생들은 얼핏 피상적으로는 내신 성적 산출하기에 좋은 과목 이런 쪽으로 1등급을 따기에 좋은 과목 이런 쪽으로 좀 몰리죠. 네. 그런데 이제 유망한 대학 학과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요구하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학교로서는 포부가 큰 학생들이라면 그런 어려운 과목도 네. 좀 수강 신청을 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저희는 벌써 1학년부터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몰리는 과목에만 그런 눈길을 줄 게 아니라 대학 원서 낼 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과목을 했을 때 유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저희가 제시하면서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충분히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원체 교장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다 잘 설명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내 자녀에 맞게끔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공립고가 나을지, 사립고가 나을지, 이번에 이제 자공고라는 새로운 또 선택지가 생겼지만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여러 가지의 옵션을 생각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잘라 말씀드려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광주 시내 상황만 예로 들자면 공립고와 사립고가 있다면은 네. 우리 광주는 타 시도와 다른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사립학교 숫자가 많습니다. 3분의 2 이상이죠. 일반고 중에서. 네. 그러면서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공부를 시키고 또 1학년 때부터 진학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공립 일반고의 장점도 나름대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립고보다 훨씬 더 학업의 열의를 갖고 있다면 두각을 나타내서 성적 관리라든가 진학 준비를 하기가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공립 일반고로서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에서 참 모든 조건들을 진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과정 운영을 특화시키고 거기에 부응을 하려고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립일반고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희망이 있다. 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그런데 뜻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네. 교육비가 많이 든다든가 네.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 그런 점도 네.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점들을 함께 두루 감안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인터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휴대폰 관련해서도 그러시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 수안고등학교의 학업 분위기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하는 수업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학교 생활 가운데 학생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학생에 따라서 아침 개인차가 있죠. 등교 시간이 뭐 3, 40분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네. 점심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 부분을 자율에 맡겼을 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유혹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은 뜻을 세워서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에너지를 모아서 책과 씨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려 2년에 걸친 수기와 토론을 네. 거쳐서
치열한 난상 토론을 거쳐서 휴대전화를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 수거함에 제출하고 네. 종례 때 돌려받고 아, 이런 문화를 올 3월 1일부터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 놀라운 사실은 네. 그런 진공 상태를 책 읽기로 아,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책을 펴고 나름대로 독서를 하고 네.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시고 아이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네. 여기시고 조회와 종례를 정말 엄정히 지켜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간곡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또 한 가지 생겨났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8시 30분이 등교 시간인데 네. 8시 25분이면 네. 인적이 끊깁니다. 전원 등교해서 네. 면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 휴대폰도 그렇고 또 야간 자율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수원고등학교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의 끝에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노력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도 또 그 노력을 알기도 잘 따라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또 수원고등학교의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